자료 제출과 관련해서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후보자님께 좀 요청을 드릴 게 있습니다. 먼저 축하드립니다. 후보자님께서 이 도덕성이라는 것이 지금까지의 자기관리이고 또 이 자기관리가 앞으로 검찰 수장으로서 그 앞으로의 능력과 자질을 가늠하는 잣대라는 데는 동의를 하시죠? 네. 네, 마이크를 가까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 청문회를 통해서 자료를 명쾌하게 제출함으로써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를 하시죠? 예. 네. 그런데 저희 그 민주당 그 의원들이 검토한 결과 장인으로 받았다는 5억 원의 무기명 채권과 관련된 부분, 이 부분에 있어서의 자금 출처와 관련된 자료는 일체 제출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더군요. 개인 사생활이고 장인의 일이라 모르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요. 이 5억 원의 무기명 채권과 관련해서는 자금 출처가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은 자료를 명확하게 내시는 것이 앞으로 검찰총장이 되시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 민주당에서 이 부분의 자료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보는 이유는 굉장히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은 그 장인의 이력을 살펴봤을 때 이 5억 원이라는 돈이 형성될 수 있다는 타당성의 근거를 찾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첫째, 연금 수령도 못 하셨고, 또 1억여 원. 질문을 제가 답변을 해드려야 되나요? 그래서 저희가 요구하는 부분은 자료 제출을. 예,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을 지금 알겠습니다. 명확하게 해주셨으면 네. 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자, 마무리하십시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네, 예의를 지켜주셨으면 좋겠네요. 여자의 경우에도요. 동생이 5억 원을 꽂았다라고 진술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동생이 5억 원을 어떻게 꽂았는지에 대한 자금 출처와 관련한 질의를 했을 때 재산세 부분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재산세도 못 내는 사람으로 밝혀져서 이것이 문제가 됐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같은 5억 원입니다. 같은 5억 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자금 출처와 관련해서는 후보자 측에 자료 제출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예, 서울 구로을 지역의 민주당의 박영선입니다. 이 범법, 위법자가 도덕적 비판의 대상입니까? 아니면은 법에 따른 처벌 대상입니까? 처벌도 받고 비판도 받아야지 맞다고 생각합니다. 법에 따른 처벌의 대상이죠? 네. 네. 제 질문의 요지는 이 법을 위반한 사람이 그것도 개인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였다면 과연 법치의 수장이 될 수 있는가 여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이 대방동 대림아파트 분양받으셨다고 했죠? 예. 네. 청약통장 사용하셨죠? 예. 네.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 위장전입 크게 보면 법무관 시절부터 보면 7번이고요. 검사 시절만 보면 4번입니다. 그런데 이 검사 시절 4번 중에 2번은 자녀 학교라고 이제 변명을 하셨고 나머지 2번은 편의상 주소를 옮기지 않았을 뿐 이해관계는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대방동 대림아파트와 관련해서 배우자는 다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합니다. 전남 장흥, 과천, 주공, 상도, 대림, 과천. 그러나 본인은 주소를 옮기지 않습니다. 이것이 청약통장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청약통장 주소를 옮기게 되면 아파트 분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방동 대림아파트 청약통장을 사용해서 분양받으셨다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해명을 하시면 청약받기 위해서 부동산을 늘려가기 위해서 혹은 흔히들 얘기하는 투기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집을 1가구 1주택 분명히 갖고 계셨어요. 사당동 대림아파트에. 그런데 대방동 대림아파트로 옮겨가면서 청약 때문에 주소를 옮기지 않은 주민등록법 위반입니다. 다음에요. 말씀드릴까요? 네. 그건 저희가 전세를 살 때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서울 근무를 하다가 서류상에 보면
그 사당동 대림아파트 소유하신 걸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94년 2월 달에 대방동 대림아파트 소유하신 걸로 돼 있습니다. 그 전에 그렇기 때문에 전세 살 때 네. 저는 생활 근거지가 서울이라고 늘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서울에 뒀었고 지방 근무에 따라서 애 학교 때문에 갔고 또 그러나 하여튼 중간에 잠시 이유는 청약 통장의 주소를 옮겼을 경우에 그 청약을 받을 수가 없게 돼 있었습니다. 그 당시 지금도 그런, 마찬가지죠. 그런 예. 결과가 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목적이라고 하시면은 제가 조금 네, 이 부분 네, 아마 네. 본인이 제일 잘 아실 겁니다. 다음 두 번째는요. 서빙고 신동아 아파트 구입하시면서 당시 시세가 6억 8천 정도까지 돼 있었는데 4억 1천으로 신고하셨죠. 이거는 탈세라고 하고 이것도 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또 대방동 대림아파트 매도하면서 1억 6천이라고 써주셨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 시세는 약 5억이었습니다.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입니다. 또 아까 그 그것도 요트 탄 거 말씀 잠깐 드려도 될까요? 조금 사실하고 틀린 게 네, 있어서. 제가 요트 이거 서류상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요. 제가 네. 쭉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요트 탄 걸 공개를 하셨는데 우리나라에 이 수상 레저 안전법이 있더군요. 이 수상 레저 안전법에 의하면 오해리, 즉 8km 이상 떨어진 곳에 나갈 때 해양경찰청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곳에도 김준규라는 이름은 신고서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말씀하신 그 2008년 9월 27일로 제가 보이는데요. 통영에 간 기록이 하나 있는데 이분들하고 같이 타고 가신 것 같은데 여기에 김준규라는 분은 신고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수상 레저 안전법도 또 위반을 그것도 하신 말씀드릴까요? 거죠. 네. 네. 그 배를 타러 갔습니다. 그 부산일보 황모 부장님하고 둘이 같이 갔는데 선수들은 미리 와 있었고 저희가 좀 늦게 간 것 같습니다. 그때 제 기억으로는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줬거든요. 근데 그때 늦게 그게 갔다고 해서 그러니까 신고가 안 돼 있거나 그러니까 그거를 고위공직자라고 해서 신고가 안 됐다면 제가 그런 게 그동안에 아니고 한 번만 타셨다는 것을 어떻게 저희가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날 신고가 되셨어야죠. 5해리 이상 밖으로 나가셨죠. 분명히. 한 번만 탔고 그 부산에 당시 통영으로- 배는 신고가 됐고 네. 선장 역할을 하는 분이 다 신고를 아니, 했는데 근데 본인이 제 신고가 안 돼 주민등록번호도 있다는 거죠? 알려드렸고 네, 지금 다 다만 돼 그게 있습니다. 누락된 것은 아마 제가 늦게 와서 늦게 신고를 하다 보니까 아니요. 서류 그러니까 작성에 다른 분들은 다 기재가 안 된 신고가 걸로 돼 알고 있는데 있습니다. 본인만 신고가 서류상에 안 돼 있는 건 안 돼 있는 겁니다. 본인하고 그 네. 늦게 갔던 황모 부장하고 두 사람이 늦게 갔기 때문에 두 늦게 사람이 안 된 갔다고 걸로 해서 알고 법을 있습니다. 어긴 부분이 다 이해가 되니까. 그건 제 말씀은 그게 아니고 제 고의나 의도가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자, 아무튼 신고 안 돼 있어서 지금 수상 레저법 여기 또 위반이 돼 있고요. 신용카드 부당소득공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 배우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이 이 부당으로 신고돼서 세금 탈루된 거는 이미 뭐 본인도 시인을 하셨고요. 2007년도 부분에 대한 신용카드 내역서 이 부분은 오늘 제출하신다 그랬는데 아직까지 안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거 조금 이따 내주셨으면 좋겠고 장녀가 이미 출가를 했습니다. 2006년도 분이죠. 그러니까 400만 원. 그러니까 출가한 장녀까지 지금 부당소득 공제 대상에 들어가 있어서 이 부분도 법을 어기신 겁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탈루하신 거죠. 출가한 장녀 부분은 제가 모르겠는데 그런 게 있나? 그거는 좀 확인을 이런 해보겠습니다. 경우에 그런 거는 안 한 것 그 같은데요. 선진 네. 검찰로 가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미국 오바마 정부 최근의 사례를 보면 낸시 킬퍼라는 사람이 우리나라 돈으로 약 30만 원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것이 뒤늦게 밝혀져서 사퇴했습니다. 법적인 그 잣대를 너무 가혹하게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법치의 수장이십니다. 이러한 그 기준에서 봤을 때 위장전입 그것도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또 수상 레저 안전법도 지금 서류상으로는 위반한 것이 돼 있습니다. 또 신용카드 공제 내역도 지금 위반돼 있죠. 내년도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지방선거 앞두고 위장전입 사례가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하여튼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기회를 주시면은 우선 신용카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세심히 챙기지 못한 불찰은 있습니다. 다만 그 내용을 바로 알고 차액을 바로 납부토록 조치를 했고 그다음에 나중에 다 알고서 관인계약서 부분은 제가 사실은 대방동 집으로 옮길 때는 저는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관행계약서를 낼 이유도 없고 복도방에 아마 관항에 따라서 도장을 찍어서 아마 백지로 매수인한테 넘어간 것 같은데 매수인이 그렇게 신고한 부분으로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액수를.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집에 대한 관행계약서 부분은 당시 그 부동산에서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당시 10년 전 관행은 시가로 내는 것이 관행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집사람이 저희가 또 팔게 되면 또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되니까 현시가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논의를 하다가 그 부동산 하시는 분이 아마 그럼 시가와 현시가 사이로 하십시다 해갖고 아마 액수가 결정된 것 같은데 그것도 아마 지금 기준으로 보면은 현시가대로 신고를 안 한 거에 대해서는 뭐 제가 불미스러웠다고 봐야 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 의원께서는 아침에 요구하신 자료는 받아보셨습니까? 그 장인 5억 부분과 관련해서 아직까지 구체적인 자료가 오지 않고 있습니다. 예. 저녁 무렵에 보충 질의가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시까지 내실 수 있는지 그 후보를 좀 확실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아까 부분도, 분명히 점심시간에 주신다고 했었거든요. 예. 그 부분도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질의를 좀 바랍니다.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어떻습니까? 지금 뭐 제출이 가능한 겁니까? 제가 자료는 뭐 제가 드리겠다는 건 드린 걸 조치된 걸로 알고 있고요. 장인 어른 부분은 제가 어저께 저희 장인한테서 재산 서류를 받았습니다. 갖고 왔습니다. 근데 공표되기는 싫습니다. 제가 박 의원님께 존경하는 우리 박 의원님께 별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 요 2차 질의 끝나고 제가 개인적으로 그 공개 안 하는 걸로 조건으로 해서 제가 좀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예. 3차 질의 때 거기에 예. 관해서 문제가 있으면 제가 예, 질의를 그렇게 하도록 하시기 하겠습니다. 바랍니다. 네. 그러면은 박영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해명을 하다 보면은요,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답변하실 때 때때로 그것이 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그 이춘석 의원 질의요, 이제 매형 사기 사건 같은 경우에 보험 사기 사건 같은 경우에 매형이 분명히 보험금 10억을 타간 것은 사실이고요. 또 일주일 전에 보험을 들었다는 점도 의심할 만한 부분이고 또 초동 수사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도 의심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답변을 이렇게 하셨어요. 검찰 간부의 친척인데 기소를 했구나. 인지상정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선진 검찰을 지향하는 검찰총장 후보자라면 그 당시에는 이렇게 생각했지만 앞으로 검찰 간부의 친척인 경우에 보다 더 객관적인 잣대로 검찰이 수사하고 지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이런 답변을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너무 솔직하다 보니까 가끔 말실수를 합니다. 하여튼 수양을 좀 더 하고. 이게 말실수라기보다는 예. 일반 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 검찰 간부 친척은 그러면 잘못하면 다 봐주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뜻은 아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 무죄 날 사건이 기소가 됐다. 그러니까 초동 그 수사에 문제가 말씀이었습니다. 있었기 때문에 예. 무죄가 날 수도 있는 겁니다. 법원은 서류로만 모든 것을 이제 판단하니까요. 그리고 아까 오전 질의에서도 제가 이제 이 그 수상 레저법 위반 사실에 대해서 질의하니까 늦게 왔기 때문에 신고가 안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시청자한테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늦게 왔더라도 일반 서민들은 동승자 반드시 신고해야 된다. 신고 안 하면 배가 떠날 수가 없다. 이렇게 지금 시청자가 저에게 그 요청서를 보냈습니다. 이거 다시 질의해달라고. 그만큼 고위공직자시기 때문에 보다 더 주의하시고 또 이러한 부분을 법을 어기지 않도록 철저히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답변을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늦게 가서 아마 신고가 빠진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거 더 유의하고 특히 검찰 간부인 경우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으면 더 앞으로 검찰총장이 되시면 더 신뢰하실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과 처신에 앞으로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신용카드 부분도 그렇습니다.
2007년도 분을 안 내셨는데 추가로 점심시간에 주셔서 제가 보니까 이 부분도 이제 신용카드를 상당 액수를 쓰셨어요. 그리고 2008년도에는 신용카드의 배우자와 장녀 부분에 신고가 없습니다. 왜 신고가 없느냐라고 제가 이제 그 법무부 담당 관계자에게 질의했더니 이때부터는 2007년도부터는 2007년부까지는 이렇게 부당소득공제 대상을 받았고 이것이 잘못된 것을 알았기 때문에 2008년도에 신고하지 않았다라는 답변입니다. 그렇다면 이 당시에 이게 잘못된 것을 알았다면 이 당시에 즉시 세금을 추가로 내시는 게 맞지 않은가. 오전 답변에서는 이거 얼마 전에 내셨다고 그렇게 답변하셨고요. 그 전에 후보자 내정되고 나서 답변 처음에 하셨을 때는 몰랐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법을 다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좀 더 솔직한 답변을 국민들은 원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검증 과정에서 내용을 알고 확인한 걸로는 컴퓨터 작동 착오로 검찰 직원 내 그 공제 부분이 저뿐만 아니고 전부 제로로 나온답니다. 그래서 제가 공제가 받은 착오로 됐는데 제가 받은 서류에는 답변은 제로로 나오는 겁니다. 네, 제가 받은 답변은 지금 이렇게 공식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아무튼 2008년도 부분은 본인 것은 등록이 돼 있지만 배우자와 장녀 부분은 더군다나 이 장녀는 출가한 장녀입니다. 그래서 출가한 장녀가 그 친정아버지가 부당 소득공제를 받는데 이용됐다는 이 부분도 제가 보기에는 이게 잘못된 부분이고요. 그 다운 계약서와 관련해서 아까 자꾸 양도소득세 얘기만 하시는데 그 양도소득세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취등록세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 취등록세와 관련을 해서 본인이 6억 2천만 원이나 6억 8천만 원 시세인 것을 4억 1천만 원에 신고를 하면 약 2억 부분에 있어서 취등록세의 탈세를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도 분명히 법을 어긴 것이고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부분에 관해서는 좀 인정을 하시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문제가 되고 있는 미스코리아 심사위원장 활동도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기관장으로서 공식적인 업무다라고 이제 그렇게 해명을 하셨는데요. 이 공식적인 업무라는 것에 대한 제가 근거 조항을 찾아봤는데 공식적인 업무라고 볼 수 있는 어떠한 사무관리 규정도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공식적인 업무라면 그 후임 대전 고검장이 만약에 미스코리아 심사위원장으로 나가겠다고 만약에 요청이 오면 공식적인 업무니까 나가라라고 권유하셔야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의 위반은 안 됐다는 직무 규정의 위반은 안 됐다는 얘기지 제가 뭐 그 행동이 적절했다는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이 미스코리아 심사위원장에 나가셨다라고 답변을 하셨죠, 처음에? 아니,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저를 추천하게 된 경위가 그런 거 아니었냐 이런 얘기죠. 이게 만약에 대전 예선이면은요, 만약에 서울에서 본선이 치러진다고 생각했을 때 공정성 확보가 문제라면 이건 대법원장도 나가셔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여튼 지역에서 치르는 주요 언론기관의 지역 행사에 시장이 추천을 해서 위촉장까지 온 상황에서 저도 사실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거 가야 되나 안 가야 되나 이러다가 그때 제가 뭐 사려 깊지 않은 판단을 한 것 같기도 한데요. 일단 나갔습니다. 그게 아무튼, 전부입니다. 예, 저희가 바라는 것은 선진 검찰을 주창하셨기 때문에 특히 이제 외국 경험도 많이 있으시고 하기 때문에 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근거하는 선진 검찰의 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2차 질의 마지막 질문으로 드립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늘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바꾸자는 겁니다. 하드웨어를 바꿔봤자 일하는 사람이 와서 똑같이 일하면은 아무 의미가 없다. 대려 우리 검찰의 일하는 방식을 바꿔버리자 하는 것이 제일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이 국민들 마음속에는 참 멋진 검찰총장을 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행하는 어떤 그 위법이나 범법 행위와
동일한 사람이 검찰총장이 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아쉽게도 생각하고 우리나라의 수준이 저거밖에 안 되느냐라는 자괴심도 갖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 또 검찰에 있는 후배 검사들도 오늘 청문회를 보면서 여러 가지로 굉장히 느낀 점이 많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먼저 이 민변에 계시는 민경환 변호사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그 위법 사실이 나왔습니다. 위장전입, 뭐 수상레저 안전법, 또 신용카드 기본공제 부분이라든가 또 뭐 다운 계약서 부분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예,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법조인들도 하물며 그 행정법규는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후보자가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밑에 직원이 또 실수를 했을 수도 있고요. 그러나 우리가 그 법률의 부지는 용서받지 못한다. 이런 법 격언도 있고요. 또 후보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행정법규 위반자들을 상당수는 행정법규를 잘 모르고 위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실무상 그게 고려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보자가 설사 몰랐고 밑에 사람이 잘못했더라도 그냥 넘어가기 힘들 것 같고요. 그냥 넘어간다면은 앞으로 행정법규 위반자를 처벌하고 수사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한나라당에서 추천하신 한부한 변호사님 간단하게 여기에 대해서 좀 소견 좀 주시죠. 자세한 내용을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 제가 본 건 위장 전입 문제, 또 다운 계약서 문제, 그거만 언론에서 봤습니다. 근데 위장 전입 문제는 과거, 문제가 된 것이 부동산 투기 목적인 경우에 비난 가능성이 높아가지고 많이 문제가 됐었는데, 자녀 취약의 경우는 조금 다른 경우라고 봅니다. 과연 이 사안에서 전입 후 이사를 못했는지 또 학교를 계속 다녔는지 뭐 자세한 경위를 지금 모르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데 일단 오래된 일이고 본인도 잘못하였다는 점을 시인하고 사과한 점으로 봐서 검찰총장직을 수행하는데 큰 장애가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 본인은 청약 통장이 목적이 아니었다고 얘기하지만 만약에 그 시기에 주민등록을 옮겼다면 그 대림 아파트를 분양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주민등록을 안 옮겼다고도 주장하는 측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사안을 잘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네, 경희대학교의 서보학 교수님,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위장 전입을 해서 실정법을 위반한 것 자체는 뭐 그것도 한 차례가 아니고 수차례 있었다는 것은 중대한 결격 사유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뭐 자녀 교육을 위해서 그랬다라는 것이 이제 우리 국민 정서상 뭐 조금 그 수용이 가능한 부분도 있겠지만 하여튼 그 부동산 투기를 위한 부분은 제가 사실관계를 잘 모르겠고요. 어쨌거나 그 법질서 최고 그 사정기관 집행기관의 수장으로서는 상당한 결격 사유가 아닌가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더군다나 이제 선진 검찰로 나가야 되는 이런 그 우리나라 검찰의 어떤 그 시대적 그 상황과 비추어 봤을 때 이 부분이 앞으로 그 후배 검사들에게도 많은 교훈과 또 오늘의 그 시금석이 될 수 있기를 그렇게 저희들이 바라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 청문회장이라는 것이 고해성사의 자리로서 면죄부를 주는 자리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예, 그 중대한 임무를 앞두고 유능한 분들이 이제 뭐 이런저런 사소한 잘못 때문에 그 국가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것에 대해서는 뭐 저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현재 그 사회의 요구가 높은 곳에서 중요한 일을 하시는 분일수록 그 직무 능력뿐만이 아니고 엄격한 도덕성 또 직업윤리를 갖춰야 된다 이런 것이 우리 사회의 요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는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지고 그런 엄격한 잣대를 기준으로 한 판단이 저는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의원님께서 그 위장 전입과 관련해서 법리 얘기를 하셨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주민등록법상에 주민등록을 반드시 옮겨야 되는 기간이 30일 이상 거주하는 경우에 주민등록을 옮기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변호사님하고 또 법을 전공하신 장윤성 의원님께서
마치 뭐 과장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법리를 이야기하신다면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는 과연 옳은 것인지, 그리고 이것이 관례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봐줘야 된다. 이거는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과연 이것이 적당한 발언인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박영선 네, 주민등록법상의 의원께서 법을 이렇게 정확하게 하시죠. 따져야죠. 그 예. 질의를 참고인 중에 한 분한테 해주십시오. 그러면 왜냐면 이주영 의원께서 1분 마시겠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 질의. 아니요, 저는 이제 질의하시고 장윤석 기회를 의원님한테는 제가 질의를 하는 거는 여기서 옳지 않은 것 같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서로 문답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요. 근데 법적으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뭐 예를 들면 한나라당이 집권했을 때는 위장 전입은 괜찮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법은 항상 시대의 변화와 똑같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치 무슨 대통령이 위장 전입했기 때문에 검찰총장 후보도 위장 전입하는 건 괜찮다. 이게 위장 전입 클럽도 아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더군다나 법사위이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다시는 이러한 검찰총장 후보자가 이렇게 이러한 문제로 시달리거나 국민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것이 저희가 추구해야 될 방향이지, 이것이 관례이기 때문에 이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 않느냐, 이거는 시대적 요구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진국으로 갈수록 도덕성의 기준이 높아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서보학 교수님이나 또 민경환 변호사님에 대한 의견을 위원장님께서 답변을 원하시면 제가 그거는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시죠. 지금 이 보충 질의로 이렇게 저희들이 하고 1분씩 우리 장윤석 의원하고 우리 이준영 의원께서 1분씩 하십시오. 네. 예, 민주당 구로울 지역의 박영선입니다. 장시간 계속되고 있어서 제가 좀 농담이 섞인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그 한간에 운이 좋은 분이다라는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운이 좋습니다. 오늘 하루만 봐도 타이거 우즈를 꺾은 양영은 씨도 있었고 또 북한 다녀온 현정은 씨 기한 문제로 인해 가지고 이 청문회가 현정은 씨 기사에게 지금 밀렸더라고요. 많이 본 순서로 보니까. 다행입니까? 뭐 제가 그것까지 생각하고 지금 오늘 나온 건 아닌데요. 네. 하여튼 뭐 결과가 그렇게 됐다면 저는 뭐 운이 좋다고 봐야겠죠. 예. 그 검찰의 정치적 중립 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체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스스로 단단해지는 겁니다. 스스로 단단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스스로 단단해진다는 얘기가 반듯해야 됩니다. 반듯하고 또 저희 나름대로 결합이라 그럴까요? 흐트러지면 안 되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예, 그 반듯하다는 의미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인사의 독립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동의하십니까? 인사도 검사들이 제일 영향받는 부분이 인사기 때문에 인사가 검사의 행동을 좌지우지하는데 큰 영향을 미칩니다. 검찰청법에 보면은 법무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죠. 예. 네, 이 협의 부분을 어떻게 앞으로 운영의 묘를 피시냐에 따라서 검찰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그 54명에 대한 고검장급 검사장급 인사 이 부분은 저희 민주당에서 검찰청법 위반이요, 또 국회 청문회를 무력화시키고 삼권분립 위반이고, 또 신임 검찰총장에 대한 힘을 빼기 위한 조치하는 것이다라고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가 단행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하여튼 초유의 지휘부 공백 사태가 좀 오래가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한 결정으로 저는 받아들이고요. 하여튼 시기를 포함해서 인사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한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공백은 검찰 스스로 만든 것이고요.
그건 국민이 만들어준 것도 아니고 검찰이 스스로 잘못된 것입니다. 인사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스스로 협의를 많이 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법에 보면 검찰총장 후보자나 내정자로서의 협의할 자격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그 자격자로서 협의한 게 아니고 저로서는 그냥 총장 임명 가능성이 높은 사람으로서 다음에 제가 검찰총장에 취임해서 일을 하게 되면 같이 할 사람들에 대한 의견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법률적인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자연인 상태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엄정하게 보면은 법령 위반입니다. 그리고 법무부 장관님도 좀 지나치시게 이 부분을 밀어붙이신 경향이 있는데요. 이 검찰의 지금 이 인사를 분석을 해보면 TK, 공안, BBK 수사 검사들을 봐주기 위한 인사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편중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어느 나라가 검찰 인사를 하면서 학연, 지연 따지는 그런 나라 있습니까? 하여튼 저는 학연 지연은 안 따집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국민 앞에 약속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뭐 하여튼 생각 자체가 여기 후배들 많이 와 있지만 학연 지연을 모릅니다. 제가 잘. 하여튼 사람을 평가하고 사람을 발탁하는데 그런 생각 자체가 없습니다. 그 서울중앙지검장만 봐도요. 경북, 고대, 공안통입니다. 3대 요소를 다 갖추고 계신 분이거든요. 또 법무부 검찰국장, 경북, 고대입니다. 대검 중수부장, BBK 검사입니다. 대검 공안부장, 신종대 공안부장, 공안통이고요. 또 이 BBK와 관련됐던 최재경, 김홍일, 신종대 다 승진하셨습니다. 또 서울고검 송무부장 홍만표, 이분은 이인규 중수부장은 사표냈는데 어떻게 이분은 또 승진을 하십니까? 이번 인사는 원칙도 없고 이렇게 특정 지역 또 특정 세력, 특정 수사를 담당했던 분들 이거 승진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밀어붙인 거에 대해서 제 생각에는 신임 검찰총장께서 어느 정도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발언을 하셨어야 되는 것이고요. 또 사전에 보면 법무부 장관이 인사는 한다라고 이렇게 기사가 났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뭐 인사 제청권자시니까 장관께서 인사를 장관께서 임명한다고 그렇게 검찰총장이 말씀하셔도 되는 겁니까? 아니요. 제가 충분한 의견 개진은 했다는 것을 전제로 장관께서 하셨다는 그러니까 얘기고요. 지금 첫 단추부터 지금 잘못 꼬여져 있는 겁니다. 이 인사 문제에 있어서만은. 더군다나 검찰총장님이 새로 오시면 일주일 상관인데 일주일 후에 인사를 하셨으면 제가 보기에는 검찰총장도 훨씬 더 모양새 있게 모든 것을 잘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번 인사부터는 저희가 이 부분을 굉장히 꼼꼼히 짚을 생각입니다. 학연, 지연, 또 특수학교, 특수대학, 또 BBK와 같은 어떤 특정한 수사를 담당했던 분들, 이런 분들이 지속적으로 지금 승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도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견해를 밝혀주시죠. 하여튼 저는 뭐 능력과 인품에 따라 뽑겠습니다. 예, 지금 뭐 학연 지연 앞으로 이제 뭐 능력과 인품을 우선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아까 그 검찰의 선진화 부분에 있어서 소프트웨어가 중요하다고 얘기하시고 또 글로벌화가 중요하다고 얘기하셨으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기대를 하겠고요. 특히 위장전입 문제 같은 것으로 도마에 오르는 마지막 검찰총장 후보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